빨리 아르채서 다행입니다. 빨리도 아니지 한 5초 만에 아르챘나? 랑아랑아입니다 여러분. 아 저번 시참한 거 보셨어요? 저도 그거 다시 보기로 봤어요. 그 조회수 중에 한 개 아닌 두 개는 제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목소리 듣나요? 엄청 오글거리던데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스트리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제 목소리 듣는 거는 좀 어색하거나 별로일 때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괴롭지만 모니터링을 안 할 수는 또 없어가지고 듣고 끄고 반복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스트리머입니다. 암튼 인사부터 할까? 하트마르님,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랑아랑아입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의 기운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지금 체감 절전 모드거든요. 제 목소리에 톤과 별개로 기운이 매가리가 없어, 지금.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아, 이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무조건 에어컨 설치 올 텐데, 이거 방을 치워놓지 않으면 나의 사회적 체면이 죽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회사를 다닌다고 조금 흐린눈했던 집안 꼬라지를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뭐 별거 안 했는데요.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게 한 오늘 하루에 70%? 그리고 이제 조금씩 치우는 게 나머지 30%? 하루 종일 진짜 조금 치웠는데 너무 힘들어. 뭘 치운 것 같지도 않아. 아직도 치울 게 남아있는데 그래도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30%? 슬슬 배터리 아껴야 될 것 같은 느낌? 맞긴 해요. 약간 오늘 있잖아요. 저에게 초강력 알람이 있거든요. 이제 출근할 때, 출근 못하면 안 되니까 앱을 하나 더 깔아가지고, 무조건 쉐이킹 10번을 해야지 알람이 꺼지는 알람이 있는데, 이제 그게 울려버린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기본 알람은 공휴일에는 안 울리도록 자동으로 돼 있는데 걔는 그런 설정이 없어가지고 5시 40분에 그 알람을 듣고 깨가지고 아 회사 가야 돼 이러고 딱 일어났다가 누워서 핸드폰을 들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응? 어? 회사 가나? 오늘? 아니야 안 가 이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잤거든요. 다시 한 4시간 정도 자서 9시 정도에 깼는데 그 결과로는 9시? 이거 백수랑새가 9시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9시는? 근데 그 9시에 딱 일어난 거에 대한 그 죄악감. 내가 9시에 침대에 누워있어. 이거랑 약간 뭐랄까 이게 휴일이랑 달라요. 저 주말에는 당연히 전날에 방송을 하니까 금요일에 한 오후쯤 일어나도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약간 평일에 이 시간에 누워있는 건 어째서 이렇게나 죄악의 맛인 거지? 하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 오늘도 출근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래도 언젠가는 남들 놀 때 분명히 쉬실 거예요. 그날의 달콤함을 즐기십시오. 제약이라뇨 행복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오늘 집안일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회사 일도 근데 다 못하고 집안일도 다 못해서 지금 약간 찝찝해요. 하나에 집중했으면 다 했을 것 같거든요. 회사 일을 안 했으면 집안일은 다 했을 거고 집안일을 안 했으면 회사 일은 다 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찝찝함이 조금 남습니다. 일을 하냐 오늘 일하면 2.5배인데 저는 2.5배 안 받고 일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너무 책임감 없는 말인가요?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2.5배 안 줘도 되니까 일 안 시키면 좋겠거든요. 이제 평소에는 잘하는데요. 그래도 남들이 놀 때는 놀고 싶은 그 욕망이 좀 있어가지고
자칫 부금부터 좀 깝시다.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른 부금 듣고 싶은데 이제 잘못 눌렀다가는 정말 그 자칫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서 뭐 듣지? 이거 간만에 들을까? 공휴일엔 그냥 임금이 나오고 휴일 근무는 1.5배가 추가인데 에이 쉬면 통장이 아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 그래도 쉬고 싶어요. 너무 사회 초년생의 배부른 소린가? 근데 아직까지는 막 돈을 엄청나게 모아야 돼 이런 느낌도 없고 크게 돈 들어갈 만한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진짜 랑새가 그 입고 쓰고 먹는 이런 것만 책임지면 돼가지고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우는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만 잘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아직까지는 약간 부모님이 길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기름 당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모르는 소리 하냐고 이제 우리 죽고 너한테 상속하려면 돈이 세금이 얼마나 떼 있는데 살아있을 때 받아 이래가지고 뭐야 되게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이유다 알았어 그럼 용돈 계속 줘 그렇게 타협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받고 용돈도 받고 하니까 뭔가 든든은 합니다. 근데 가끔 그 생각은 하긴 해요. 약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디 나가면은 제가 무슨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잘 못 맞추시거든요.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정말 싫어했던 말이 외동 티난다라는 말이라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외동 티난다라는 소리는 대부분 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 소리랑 어릴 때부터 외동 티난다 외동 같다 이 소리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는 외동티를 안 내지만 이런 거 말할 때는 외동티가 조금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그게 좀 많아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낳으면 2명, 뭐 많으면 3, 4명까지도 낳던 시대였는데 그거랑 별개로 전부 장녀들이고 친구들이 장녀 아니면은 일단 위로 형제자매 있는 애들이 다 없고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 첫째만 우수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신기했네요. 약간 이거 다 물어보면 장남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장남 장녀만 꼬이는 상인 거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 막내들이 제일 대하기 편해요. 저는 친구들이 그냥 비슷한 그거 느낌이 들기는 한데 근데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동등하게 나랑 쟤랑 1대1의 친구 관계다 싶은 애가 있고 저를 챙겨주는 친구는 그렇게 많진 않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챙겨주는 친구는 1명? 2명 정도? 장남들은 다 의무감에 휩싸여 있고 둘째는 피해의식 있고 막내만 마냥 해맑다고 너무 스탠다드 타입 아니에요? 약간 스탠다드가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래야 되겠지? 좀 너무 어느 정도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또 모든 장녀 둘째 막내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참 다른 것 같아.
약간 그런 가족관계, 형제관계에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내 위치 때문에 억울해라고 한단 말이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양보해봤잖아 이러면 무슨 소리야? 언니가 언제 양보를 했어? 이러고 아니 막내야 네가 양보를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 이러는데 아니 엄마는 맨날 언니니까 양보하라 그랬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서로의 입장이 똑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다른 그런 게 또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제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 인터넷에서 말하는 현실 남매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현실 자매, 현실 남매라 그러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왜 인터넷에서 저 글이 엄청 공감을 받는 데는 분명히 저런 자매 형제들이 많다는 건데 내 주변에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또 외동인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내가 못 본 그게 있겠지라고 제가 살면서 딱 한 사람 봤어요. 그 매체에서 다루는 오빠 같은 오빠 딱 한 사람 봤어요. 나머지는 전부 약간 아니 안 싸우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의 가족은 아니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이제 랑세는 외동이라 집에서 조금 뻗대면서 살아온 것이 자신 스스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저도 약간 뻗대는 게 좀 있죠. 이제 엄마 아빠가 뭘 해도 날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까 약간 휴학도 막 때려버리고 막 대학교 휴학 갑자기 막 때려버리고 삶이 힘든데 휴학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집에 한 번은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상의를 하고 했는데요. 이제 진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근데 하필 또 그 기숙사도 아니고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졸업 기간까지 무조건 자취를 이 방에서 해야 될 텐데 내가 또 학교가 이게 반학기 휴학이 좀 어렵고 1년 휴학을 해야 좀 커리큘럼에 따라갈 수 있어서 1년씩이나 버릴 수가 없는데 진짜 어떡하지 이러고 하루하루 굶어가다가 안 되겠어.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진짜 마음이 죽어 싶어가지고 휴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통보로 갔다가 때렸죠. 그때는 무통보를 이제 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아니다. 설마 집에서 쫓아오는 내겠냐? 아니 뭐 위조를 하겠냐? 일단 지르고 집 가서 이제 조용히 말해봐야겠다 이랬는데 네, 살면서 제가 그런 식의 경로 이탈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부모님도 화를 안 내셔. 놀라는 건 당연히 놀라는데 얘가 뭔 큰일이 있나 보다. 얘가 뭔 굉장한 신경에 그게 있나 보다 이러고 두 분이서 상의를 하시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휴학을 해라 이제 막 휴학을 하는데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덕분에 이제 뭔가 마음의 건강을 좀 챙겼죠. 그렇다고 막 집에 오래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자취방에서 상당히 시간을 조금 화성생활을 했는데 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를 좀 단단하게 해주었죠. 그 시기가 아마 방송하기 조금 전일 것 같은데 방송할 때 그런 건 아니고 방송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방송한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거실로 모으더니 진지하게 엄마 아빠 저 결혼할게요 이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일단 저한테 그렇게까지 급하게 결혼할 생각이 없기는 한데 지금 딱 이 나이 때 결혼한다라고 부모님께 말하는 건가요? 이제 지금 교제하는 상대랑? 그러면 엄마 아빠가 딱히 진심으로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제 인생만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인생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연애한다는 소리도 없이 결혼한다고부터 얘기하면 그럴 일은 없긴 한데 이제 연애를 하는 것도요. 이제 제가 실시간 다이렉트로 연애한다라고 부모님께 알리는 경우는 몇 번 없이 굉장히 드물고 이제 대부분은 연애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엄마랑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엄마 나 그맘때쯤 남자친구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결혼한다고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겠지? 근데 그럴 거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엄마 아빠 나 이제 나이가 나인데 슬슬 결혼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지금 교제하는 사람을 집에 한번 데리고 와볼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겠지요? 아마도? 아니 일단 그렇게까지 막 애초에 제 성격이 결혼할 사람이면은 굳이 연애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 결혼부터 대뜸 한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연애는 혼자도 할 수 있는데 결혼은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건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사실은 적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 사람과 얼마나 사귀었고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떻고 내가 지켜봐온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이 있고 이제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점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결혼할래 이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결혼 얘기 쪽이 갑자기 나오면 부모님들은 다 좋으니 제발 짝이나 만나라 하게 될 시기가 와요. 근데 저 이거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부터 부모님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본 편인데 이제 저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막 대단한 비혼주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인간이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굳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알고 있으라. 나를 설득을 하려면은 해도 좋은데 엄마 아빠도 알겠지만 굳이 인생에 결혼이 필요하더냐?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엄마 아빠한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미리 얘기를 해놔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실은 거의 그렇구나 하고 계시는 중이라 네. 네, 굳이 엄마 아빠가 제가 막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결혼하라고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들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딸 부모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되게 푸크실 거예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푸크시겠죠 아마도. 제가 워낙 병약해서 부모님이 걱정되긴 할 거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부모님의 걱정의 마음은 이제 부모님이 들어주신 든든한 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타지에서 아픈 적도 꽤 있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 아빠가 넣어주신 보험 덕에 입원도 걱정 없이 하고 아주 안락하게 보냈죠. 진짜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커서 이제 보니까는 부모님이 실손보험에 넣어주신 게 정말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이제 이거는 진짜 죽어라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플 때 걱정 없이 입원할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었어. 되게 참 그거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막 가족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고 그거를 하고 막 그래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이 나한테 신경 써주신 걸 알겠다. 라고 그때 그 생각을 했네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보니까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적으로 할 수 있지? 이제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은데도 사실은 당연한 게 맞는데도 그 당연한 거를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랑 그 당연한 거를 안 해줘가지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약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부모도 참 부모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슬슬 나이가 좀 드니까 어릴 때는 A 입장으로밖에 이입을 못하다가 이제 커서 보니까는 아이 분명히 서운한 건 많았는데 네, 그런 거랑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더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아, 부모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이제 약간은 좀 그거 뭐라 그러지? 심도 있는 얘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심도 있는 얘기지만 이제 저는 인생이 거의 80%를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게 참 어느 순간에는 좀 진짜 아빠랑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잘 지내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거든요. 약간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그 가족과의 인간관계는 뭐랄까 약간 가족이 나한테 주는 비난은 그냥 사람들이 주는 비난하고는 또 달라서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좀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중고등학생 약간 까마귀 랑새는 인생 행복이란 뭘까?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 가정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채우고 있을까?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어떤 자식일까? 약간 요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오니까는 청소년기라 더럽게 예민했구만 이 생각도 들고 안 힘들었던 건 아닌데 또 지금 엄마 아빠 나이대만큼은 아닌데 그냥 어른이 되니까는 그게 좀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무조건적으로 막 이 세상에 가족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서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잘해주시는데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의 말은 좀 아끼겠고 그냥 뭔가임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건 참 뭔가 같아요. 약간
근데 이제는 이제 부모님한테서 좀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는 약간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살면서 부모님하고 물리적 거리가 좀 생기고 이제 그때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게 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라나? 근데 참 그게 이제 약간 상황을 다 모르면서 약간 그거는 좀 별론 것 같아. 상황을 다 모르는데 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고 누군가 그냥 가볍게 말을 하면은 상당히 울컥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가족에 대한 정의는 그 사람 본인만 내릴 수 있는 거지 막 옆에서 왈가왈부 하면은 안 되고. 사랑과 전쟁도 사주 주잖아요. 물리적 시간과 거리를 주려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참 이게 이게 여러분이 듣기에 우스우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 20대 초반하고 20대 중반의 가치관과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나 성숙해진 그거를 좀 스스로 느끼는 게 아, 20대 초반에는 진짜 기운도 넘치지. 어쩜 그렇게 어쩜 그렇게 세상에 왁박거릴 게 많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냥 아 이해하고 넘어가면 편한데 굳이?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약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나의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약간 그것도 있었고 저도 해외 나가서 살고 이러면서 느낀 건데 같이 있을 땐 힘든 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 혼자 뭘 하다 보니까 세상 고마워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저랑은 약간 반대네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그래서 지금도 집에 오래 안 있잖아요. 집에 오래 있으면은 무조건 부모님하고 마찰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 약간 처음 집 가면 좋은데요.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빨리 내 집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 이미 부모님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건 좋았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새삼 느끼지만 내 방 책상도 저렇게 커다랬으면 좋겠다. 약간 좌우로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네. 지금 책상도 좁은 거는 아닌데 근데 뭐랄까 모니터를 두 개를 올려놓고 책꽂이까지 올려놓으니까 좁을 수밖에 없는? 책상 사시면 되죠? 항상 물건을 드릴 때는 다음 이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책상에 사서 옮길 자신이 없어요. 항상 물건 살 땐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냥 차만 옮기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삶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고 넓은 책상은 이미 책상이 있고 모니터 암은 어떠세요? 모니터 암은 고려를 해보고 있는데 약간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 기준 싼값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모니터 암을 사느니 마이크 암을 차라리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 밑에 공간까지 내가 쓸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포장 이사까지 하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하면 좋긴 하겠죠. 제 개인이 그거 하기에는, 영위하기에는 좀 많은 짐이 있긴 해요. 저 안 되면은 다 정리하고 버리고 가야지. 근데 저는 모니터 하면 그렇게 실제로 유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모니터 밑공간에 지금도 딱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게 딱 보여요. 랑새 이 녀석 지금도 물건을 나란히 해놓고 있는데 모니터 암으로 띄워봤자 저 밑에 물건이나 쌓아놓겠지? 너무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니터 받침대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있어서 이게 뒤까지 안 가게 도와주고 있는데 모니터 공간에 띄워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긴 해요. 지금도 모니터가 딱히 막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저는 책상 끝 공간에 거의 잘 안 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좌우 공간이 없다 정도라서 그렇다고 책상에서 뭘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할 때 아니면은 책상을 굳이 안 써가지고 근데 밥도 요즘은 이거 책상이 선에 깔아놔가지고 선 베리기 싫어서 밥도 어지간하면 책상에선 안 먹고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나는 도대체 왜 넓은 책상이 가지고 싶은 거지? 좀 더 물건을 늘여놓기 위해서? 그거 너무 쓰레기 같은데? 그냥 있는 책상 정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책상 끄트머리에 암 달고 책상 바깥쪽 허공으로 띄운 다음 모니터를 틀어서 놓으면 허공도 책상이 되는 배지.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모니터를 그렇게 되면은 끝쪽으로 해놓으면 침대에서 모니터 볼 수 있고 편하긴 하겠다. 자기 직전까지 커다란 화면으로 유튜브 볼 수 있겠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군요. 약간 집 꾸미기? 아니면 오늘의 집? 이런 영상에서 그런 집을 본 것 같은데 침대 바로 옆에 책상 두시고 침대에서도 이제 모니터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시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문제야.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유튜브 보는데 허비할 거기 때문에. 근데 누워서 동물의 숲 할 땐 좋겠네. 마이크도 책상에 둬도 되는데 다들 마이크 암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가? 마이크 이거는 스탠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딱히 못 해봐서 원래부터 그게 없는 스탠드가 없는 마이크라 그냥 당연히 마이크 암 사야지 이러고 산 거라 모르겠어. 이거는 쓰려면 무조건 마이크 암이 필요해 이러고 산 거라 이게 근데 딱히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위치가 항상 모니터를 조금씩은 가리는데 제가 세팅을 멀리 있는 목소리를 잡히게 해놓으면은 목소리만 깨끗하게 하는 걸 못해서 그냥 항상 타협하고 쓰는 거라 진짜 나중에 방송에 더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젠가 바꾸고 싶다. 나의 마이크를 최적의 세팅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소리만 깨끗하게 잡히게 하고 싶은데 무엇은 나중에 커미션 같은 걸로 세팅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암이 모니터 위로에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위로 띄워도 모니터 자체가 아래 낮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랄까 그냥 좀 불편해. 이것도 책상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마이크 암도 결국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물려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너무 내가 모니터를 모서리에 놓은 걸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지향만 맞춰주면 거리 좀 있어도 잘 잡혀요. 그런가요? 말할 때 방향을 신경을 많이 안 쓰나? 이 정도쯤이면 이래도 목소리가 잘 잡히려나? 이 정도까지만 와줘도 그렇게 에 가려지는 느낌이 안 드는데. 아니야, 역시 그냥 대고 말하는 게 속 편하긴 해. 이런 거 게임할 때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몸을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순간에 마이크 소음이 안 될 수 있어서, 그러면 그냥 몸을 고정을 하는 법을 익힐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마이크는 정면 120도 정도가 소음 영역이거든요. 이게 뭐 뒤까지 소음되는 건 아닐 테니 맞을 것 같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그 각도만 맞춰서 조금 거리를 두고 마이크 볼륨을 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도 세팅을 최선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했는데요. 네, 모르겠네요. 네, 뭔가 하는 문제인데 개인의 아무 관심도 없는, 마이크에 관심도 없는 개인이 마이크의 성능을 끌어내기에는 지금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 더 배울 시간도 없고 세팅 다시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조금 불편해도 참아 넘기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세팅 자체가 OBS에서 먹이게 돼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OBS를 할 때는 이제 그때가 좀 문제죠. 비방송일 때, 방송 안 할 때 디스코드 하려면은 디스코드에서는 OBS를 증폭시킨 게 하나도 안 먹혀 있으니까 거의 그냥 딱 붙여서 말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또 그거를 마이크 기본 볼륨을 너무 높게 해두면은 증폭 같은 거 걸 때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헤드셋을 하나 샀는데 그거는 헤드셋이 또 디코에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진짜 고루고루 사람 열받게 하는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시 마이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근데 저는 확실히 다 잡히는 것보다는 좀 덜 잡히는 게 편해요. 그렇게 너무 다 잡히면은 방송할 때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안 돼. 내 마이크요. 넥스 OR이었나? 아니다. 이 NT1-1 라는 맞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넥스OR은 카메라였습니다. 네, 카메라 기종인데 옛날에 쓰던 그거랑 헷갈렸네요. 아휴,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약간 기빨리네.
어제 출근할 때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다들 연차를 많이 쓰시니까 버스가 텅텅 비어가지고 세상에 그 마지막으로 회사 갈 때 늘 항상 그 사람을 뱉어내는 버스를 탔는데 그거를 그게 앉아가지고 가는 그런 역대급 편안한 출근길이었고 퇴근도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퇴근할 때도 자리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를 보고 와 오늘 사람들 진짜 많이 쉬는구나. 근데 왜 우리 회사는 한 번도 연차를 안 쓰셨지? 진짜 대박이다. 그날 쉬었으면 저 혼자 쉴 뻔했어요. 다 오셨던데요. 애초에 취미용 방송이라 이 중저가 마이크를 구비한 것만 해도 약간 초반에 과투자였어. 지금도 마이크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망은 딱히 크진 않은데 그냥 마이크는 제 역할 해주고 있어서 이게 문제긴 하죠. 새 마이크를 사면은 또 세팅을 하나하나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그게 상당히 심적 부담이 돼가지고 아 목적이 문제요. 그 당시에도 마이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 지인분이 추천해준 대로 산 거긴 한데 방송용 마이크로? 저 정도 성량은 뭐예요? 비명을 잘 지르는 사람? 네, 항상 그게 고민이긴 해요. 말할 때는 그렇게 막 평소에는 힘 빼고 말하면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는데 비명 지를 때는 소리가 그냥 미터를 뚫고 막 제가 성량이 큰 편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거는 방송이라 크게 안 말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 가서 성량 딸린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마음 먹고 말하면요 저기 옆방 가서 소리 질러도 들으실걸요? 이제 언제나 항상 그 시끄러운 아이라 약간 그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초등학생 때 항상 목소리 큰 놈이 반장하잖아요. 그게 랑세이는 그런 느낌의 아이였기 때문에 약간 반 휘어잡는 반장 이런 거 좋아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레코딩 쪽이 목적인 마이크? 그랬구나. 그런 애였구나. 전혀 몰랐네. 그냥 무난한 콘덴서 마이크를 하나 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확고한 게요. 그런 마이크는 갖고 싶지 않아요. ASMR 기능이 있는 마이크?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좀 떨어져서 크게 말하고 말지 그런 신경 쓰이는 마이크를 가지고 방송하고 싶지 않아.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요? 지금 마이크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그건 도대체 얼마나 신경 쓰면서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게 하기 싫어요. 너무 그거 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이미 저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고 100% 완벽한 건 아닌데 제가 끙끙거리면서 세팅을 다 해놨는데 새 마이크를 사면 또 하지도 못하는 거 그 짓거리 해가면서 또 하나하나 맞춰야 돼. 그게 너무 싫고 귀찮고 그래요. 그냥 있는 녀석을 잘 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강아지 짖는데 안 들리시잖아요. OBS 기본 노캔이랑 게이트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하기가 힘들던데? 무조건 따로 배워가지고 하는 게 낫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그걸로 완벽하게 되지가 않던데요? 저 그래서 따로 이제 깔아가지고 OBS에 먹여가지고 쓰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뭔지는 그거 할 때만 급하게 벼락치기로 배운 거라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지금 마이크도 좀 곤란하긴 했어. 예전에 침 넘기는 소리까지 다 들려가지고 그거는 너무 가까이에서 말해서 그런 거지만 꼬르륵 소리 들리고 막 목에서 나는 그것도 좀 잡은 게 이 정도라는 거. 오늘은 내일 퇴근을 생각해서 길게 방송은 아마 못할 테고 오늘 안 그래도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럴 거면 좀 일찍 올 걸 그랬나? 오늘 일찍 방송을 켤까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양심 없게도 오늘 2시간 다 채우고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슬슬 노래를 조금 들으면서 토크를 해봅시다. 침 넘기는 소리, 꼬르륵거리는 소리 듣고 싶다고? 안 돼요. 그런 걸 왜 들어? 다들 저녁 드셨어요? 딱히 막 밥이라고 먹진 않았고 과자를 먹었나? 나 뭐 먹었지? 그 점심은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데 그 뒤로는 그냥 과자를 계속 먹은 것 같습니다. 소다스 이런 거? 빵 사놓은 거 더 상하기 전에 빵 먹었고 갑자기 수박 주스 먹고 싶어서 수박 주스 시켜 먹었고 계속 뭔가 먹은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래 점심을 햄버거 먹고 싶어서 시켰더니 약간 사이드 메뉴 하나 그 배송비 때문에 넣은 거 먹으니까 먹기가 싫어가지고 햄버거를 갖다가 한 3시간에 걸쳐가지고 먹다가 말다가 이러니까 밥 안 먹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구나. 점심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계속 뭔가 천천히 먹은 것 같네요. 혹시 꼬르륵 소리 안 나나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진 않을 것 같고 목에서는 날 수도 있지 않을까?